네, 지금부터는 매일 장보는 남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장 이슈 속에서 종목을 골라보는 시간이고요.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힘차게 개장을 준비해 볼 텐데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네. 우리 소개가 됐었던 종목이 상한가를 갔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또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미스터 블루가 어제 또 상당히 또 수급이 몰리면서 오후 들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오늘도 일단 뭐 갭이 어느 정도 뜰 수도 있는데 또 매매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에서는 또 매수가나 목표가, 손절가를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 특징주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매일 장보는 남녀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방송 종목에 또 참여 좀 잘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참고하셔서 매매하실 때 도움 많이 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 먼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시장은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자, 그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또 코스닥 같은 경우 무려 마이너스 8% 급락, 폭락 이후에 그래도 일부 좀 반등이 나왔죠. 월요일날 네. 폭락 나오고 나서 자, 그러면 지금 지수는 반등을 할까요? 저는 지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일부 기술적 반등이 또 강하게 나와 주었고, 또한 기관 중심으로 지금 코스닥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지금 체질 개선이나 뭐 이런 그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좀 돌아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지수 상승을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분위기상 이번 주는 지금 단기 박스권에 좀 갇힐 거를 예상을 합니다. 또한 지난주 월요일에 장대 음봉이 떨어졌던 그 시초가를 회복을 하지 못하면 이번 주도 어떤 지수와 연관된 종목보다는 개별주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종목을 고르기 전에 어떤 포인트를 봐야 할지 오늘의 시장 이슈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오늘 시장 이슈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저점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네. 한번 해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를 들고 왔는데요. 우선은 제약바이오주들은 지금 워낙 흐름이 안 좋죠. 그렇죠. HLB, 뭐 신라젠, 한미약품, 그리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최근에 지수가 좀 올라오면서 반등은 나와줬지만은 여전히 개인의 심리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뭐 제약 바이오 종목을 특징주 개념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종목은 우리가 조금 제약 바이오 섹터와는 좀 별개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볼 거예요. 네. 한번 다시 내용 보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추가적으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면 HLB, 신라젠 등으로 지금 현재 바이오주들은 투심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입니다. 맞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텐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좀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100명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중에 8, 90명은 손실을 보고요. 네. 1, 20명은 수익을 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론에 따르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냥 여론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 종목이 좋다 그래서 나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마 주식 시장에서는 8, 90명이 수익이 나고 소수는 손실이 날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누구나 좋다고 하는 주식들은 우리가 이제
잘 안 가게 되고 우리가 이제 듣고선 사면 잘 안 가게 되고 반대로 좀 시장과 반대로 하면 수익이 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주말에 뉴스 하나를 봤는데 그게 이제 개인들이 ETF 레버리지를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수 반등을 보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만약에 지수가 올라오면 또 절대 다수의 개인들이 수익을 볼 텐데 주식시장은 항상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주 자체를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개별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한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제약 바이오주들의 분위기가 좋지는 못하지만 그 네. 안에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현재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매일 장보는 남녀를 통해서 또 제약 바이오주를 정말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동성제약이네요. 네, 맞습니다. 동성제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동성제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 섹터와는 좀 다른 흐름으로 가는 종목이고요. 네. 최근에는 췌장 담도암 관련해서 열 역학 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세 그리고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동성제약에 대해서 한번 차트 포인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동성제약 차트 포인트 보면은 자 먼저 7, 8월 달에는 두 달 동안 단기 또 조정을 보였고요. 최근에 그 연저점 터치 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직접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 드려보자면은 자 이런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현재 차트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늘 알고 있는 제약 바이오와는 다른 흐름을 보인다고 여러분들 딱 한눈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달인데 7, 6, 5, 4월 달에 4월 말에 한 2배 가까운 급등세가 나왔고 조정 보이고 또 급등. 그리고 눌림목 주고 최근에 좀 빠졌다가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는 좀 제약바이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와는 다르죠. 한번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뭐 보통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올해 들어서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전부 역배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이나 HLB, 신라제니아, 뭐 악재가 나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악재가 없는 종목들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고 코미팜 이런 종목들도 좀 볼까요? 자 다 비슷비슷한데요. 뭐 워낙 또 많이 빠진 대표적인 종목들이 바로 제약바이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성제약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동성제약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은 그 차트만 보더라도 횡보 후의 급등 눌림목, 또 급등 눌림목, 그죠? 횡보, 최근에 이제 시장 빠지면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 조금 그 바닥만 다지는 거지, 이거를 역배열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달 초에 바닥권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 바이오도
일반적인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이렇게 좀 개별 이슈가 있는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좀 본다면 그래도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 이제 개별적인 또 차별화된 흐름을 예상해 주셨는데 동성제약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죠. 네, 한번 동성제약 투자 포인트 말씀드려보자면 네. 자,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과 MOU를 체결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광역학 치료라고 하는데 췌장암. 네. 우리가 그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사망했죠. 그렇게 그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는 그 유명인도 이런 그 췌장암이 가장 고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췌장암을 잡을 수 있는 광역학 치료를 이용한 치료법 진단 의료기기를 개발을 한 회사가 바로 네. 동성제약이고요. 캐나다, 중국, 유럽, 일본, 러시아, 미국 총 6개국에 현재 이제 특허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종목은 다른 제약 바이오와 별개로 좀 개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약 바이오주들은 코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죠. 네. 그런데 코스닥은 저는 이번 주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하지만 동성제약은 좀 별개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 특징주 개념으로 우리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약 바이오가 좀 최근에 많이 빠지고 그래서 저점 매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또 특징주 개념으로 동성제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개별 종목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완벽하게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네, 적어도 이번 주는 저는 투자 심리는 회복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번 그 지수는 올해 이번 주는 박스권을 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항상 그래요. 우리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는 뭔가 어디든 의지를 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상승이든 아니면 하락이든 결론을 내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야 어떤 뭐 마음의 안심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 같은 시장은 주식은 예상을 해서 확언을 하기보다는 대응의 이런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시장이 이런 정치와 굉장히 많이 밀접한 연관이 돼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거든요. 한때는 이 기업들이 펀더멘탈이나 실적, 업황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뭐 3분기 때 좋아진다더라, 아니면 뭐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진다더라, 아니면 뭐 내년에 큰 수주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상승한다더라, 이런 어떤 건강한 투자 관점으로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사람들의 기대 심리로 움직이는 아니면 우려감으로 폭락하는 이런 지금 시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약간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움직이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예요. 주식 네. 시장이.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 애국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중요하지 않죠. 단순히 일본의 불매 운동에 의한 반사이익 수혜주로 그냥 종목들이 말 그대로 뭐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 가까이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실적이나 실제로 일본 펜을 쓰는 소비자들이 국산 펜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네. 그냥 단순히 앞으로 이제 불매 운동을 하고 수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실적도 나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7, 8, 9가 3분기인데 이 3분기가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나미의 실적이 나와서 진짜 불매 운동으로 이런 수혜를 받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어때요?
주식은 모나미는 이미 저점에서 크게 급등을 한 이후에 말 그대로 폭등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벌써 또 빠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주식 시장은 정치와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테마주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수는 저는 못 간다고 봐요. 지수는 좀 쉽지 않아요. 다만 뭐 어느 정도 기술적 저점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락도 제한적이겠지만 그렇다고 V자 반등도 나오기 쉽지 않다. 그냥 박스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숲을 보기보다는 나무를 보고 좀 내가 심은 나무만 좀 잘 키우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제가 바이오주들의 전망까지 오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신라젠 사태가 있었고 제가 네. 바이오주들의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했고 또 신뢰감을 많이 잃은 상황에서 개별 종목에 역시나 집중을 하자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동성제약을 특징주 개념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정리해본 투자 포인트들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매일 장보는 남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차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